비싸게 산 무선 헤드폰 최대 2, 3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유선과 달리 무선은 보통 몇 년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배터리 다르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 배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헤드폰은 오늘 출시하는 제나이저 모멘텀5 와이어리스입니다. 줄여서 모멘텀5라고 하겠습니다. 전작 모멘텀4 출시 이후 4년 만이죠. 과연 모멘텀4와는 어떤 점이 바뀌었을지 딜레이, 통화, ANC, 사운드까지 싹 다 측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쪽에 이 헤드폰에 체급을 하나 올려줄 EQ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출시가 59만 9천원으로 모멘텀4보다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생각하면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되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모멘텀5 박스가 작아졌죠? 크기가 살짝 줄어들었고 두께가 꽤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전작보다 패키지 부피를 16% 줄였대요. 구성품 한번 볼게요. 박스를 열면 케이스가 바로 나오는데 이 케이스도 두께가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비교해보면 실체감은 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기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폰은 뒤가 아무것도 없는데 5는 이렇게 움푹 폼이 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기에도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진짜 얇아졌어요. 그리고 케이스를 열어보면 내부에 이렇게 헤드폰 본체가 있고 USB-C 케이블과 3.5mm 오디오 케이블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여기 항공기 변환잭이 빠졌네요. 자, 그럼 실물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데님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색상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무게가 290g으로 3g 줄었습니다. 디자인은 뭐 딱 봐도 제나이저죠? 밴드는 전작과 동일한 직물 소재이고 전작은 사각형 로고였는데 이번에 메탈 스핀 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 쪽을 보면 여기 이렇게 숨어있던 마이크들이 노출되었죠. 3개가 노출되었습니다. 모멘텀4와 마찬가지로 모든 컨트롤은 오른쪽에서 합니다. 아래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스티커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2.5mm 오디오 단자와 USB-C 단자도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떼서 보면 전작에 있던 테두리 라인이 없어졌습니다. 좀 더 깔끔하고 심플해졌네요.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큰 변화 없이 디테일만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자, 블루투스가 5.2 버전에서 5.4 버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덱 변경이 좀 크죠? 모멘텀4는 SBC, AAC는 기본이고 aptX, aptX HD, aptX 어댑티브까지 탑재가 됐었는데요. 이번 모멘텀5는 aptX 로스리스, 퀄컴 스냅드래곤 사운드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포인트 당연히 지원합니다. 바로 딜레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딜레이입니다. 아이폰에서 268ms, 안드로이드 aptX 코덱에서 296ms입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34ms, 안드로이드에서 112ms. 이게 안드로이드가 조금 느려 보이는데 최근의 측정 결과가 다 비슷해요. 그렇다는 건 안드로이드 유튜브가 전반적으로 좀 느려진 감이 있습니다. 모멘텀4의 경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측정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TD700이 있어서 aptX 어댑티브로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aptX 어댑티브 고음질 모드일 때 337ms, 저지연 모드일 때 66ms로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저지연 모드는 꽤 빠르네요. 자, 구동 시간은 스펙상 ANC를 켜고 최대 57시간이에요. 완충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10분만 충전해도 7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멘텀4보다 살짝 줄었지만 하루 8시간 사용한다고 할 때 일주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배터리 교체형이라고 했죠? 얼마나 쉬운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왼쪽에 배터리가 있어요. 이어 패드는 손으로 잡고 뜯으면 아주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개의 나사가 보이죠? 간편하긴 한데 혹시나 제나이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쪽을 들어보면 바로 이렇게 배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커넥터 단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배터리는 700mAh입니다. 진짜 금방 빠지네요. 그리고 다시 조립을
케이블 꽂고 여기에 놓고 여기 케이블 조심하셔야겠네요. 응? 나 전원 안 켰는데 바로 전원이 켜지네요. 이렇게 조립하면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어 패드까지 끼우면 끝납니다. 배터리 교체 정말 간단하네요. 자, 이제부터 핵심이죠. 마이크가 한쪽에 4개, 총 8개가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안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그리고 스펙에 8개를 다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과연 어떨지 통화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나이저 모멘텀 4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제나이저 모멘텀 5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제나이저 모멘텀 4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제나이저 모멘텀 5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곳은 뭐 큰 차이 없죠. 하지만 시끄러운 곳에서 배경소음은 확실히 모멘텀 5가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배경소음 차이가 컸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 고역이 살짝 잘려서 답답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 통화 녹음은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떨까요? 바로 모멘텀 4와 비교 녹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모멘텀 5는 ANC용 마이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제나이저에서 중역대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저도 직접 들어보니까 지하철의 안내 멘트가 조금 더 작고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이 중역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측정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모멘텀 4, 빨간색이 모멘텀 5입니다. 먼저 점선이 노캔을 껐을 때 차음성인데요. 이 차음성에 변화가 있어요. 여기 중고역대는 차음성이 좋아졌는데 저역대 차음성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저역대 차음성이 낮아졌다는 건 공기 투과가 모멘텀 4보다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도 이건 사운드 최적화를 위해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제나이저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 중역대 AN 성능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비교하고 측정은 큰 노이즈라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작동 노이즈가 더 적어서 그런지 실체감 성능이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주변음 허용 모드죠.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 주변음 허용 모드 비교예요. 여기 중고역대가 딱 보기에도 많이 늘었죠. 전작보다 확실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나이저 헤드폰을 사는 이유는 뭐죠? 제나이저 헤드폰을 사는 이유는 바로 사운드죠. 동급 최강 사운드. 모멘텀 5에 탑재된 드라이버는 42파이로 HD 600과 같은 사이즈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모멘텀 4하고도 같은 드라이버예요. 이번에 약간 튜닝이 달라졌는데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aptX 로스리스 코덱 탑재. 자, 모멘텀 4에서 여기 오디오 모드 우선순위를 보면 고해상도 24비트 96kHz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모멘텀 5 오디오 모드 우선순위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해상도 외에 무손실 16비트 44.1kHz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aptX 로스리스 코덱 지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 탑재. 이번에 공간 오디오를 지원하는데 돌비 애트모스가 탑재되었네요. 자, 사운드는 바로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로우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이 모멘텀 4, 빨간색이 모멘텀 5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음이 내려갔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측정 기준 500Hz 94dB 레벨에서 측정해서 500Hz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도 고역대가 비슷하다는 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타겟 적용 그래프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타겟을 적용해서 보니까 고역대가 살짝 늘어났고 저역대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모멘텀 4의 웅장한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하되 디테일을 좀 더 다듬으면서 살리는 방향으로 튜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사운드가 좀 비슷한가 싶다가 계속 들어보니까 저역과 중역에서 차이가 좀 들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모멘텀 5도 극저역에 강조가 있다. 그래서 클래식 대판 선곡이나 EDM, 힙합, 극저음이 강조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할 만한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사운드를 한 체급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모멘텀 4도 그렇고 모멘텀 5를 사용하신다면 이 BTD700 같은 aptX 어댑티브나 로스리스를 지원하는 동글은 필수로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특히나 이 모멘텀 시리즈가 극저역이 강한 편이잖아요. BTD700 동글을 사용해서 들어보니까 저역대 퀄리티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냥 들으면 좀 살짝 벙벙대나 싶은 사운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극저역 사운드로 바뀝니다. 진짜로 한 체급 올라가니까 꼭 사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가격 올라갔는데 그것까지 사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EQ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 4는 기본 EQ가 5 EQ였는데 이 모멘텀 5는 이렇게 파라메트릭은 아니지만 8밴드 EQ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든 EQ는 이거예요. 나중에 캡처해 보시고 이 EQ를 적용하면 사운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극저역만 딱 내려가면서 고역도 살짝 내려가죠. 이름에서 보다시피 상위 기종인 HDB 630과 비슷한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aptX 어댑티브 동글 없어도 깔끔한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Q 적용해 보신 분들 어떤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자, 모멘텀 5 유선 연결 지원하죠. 참고로 이번에는 이렇게 3.5mm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전원을 켜야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하면 블루투스는 꺼집니다. 그리고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오디오 단자가 없죠. 바로 이 USB C2C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을 때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면 바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약간의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USB로 연결했을 때는 블루투스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케이블도 측정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 구간은 착용 편차가 크게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나이저에서 4년 만에 출시한 모멘텀 5를 살펴봤습니다. 이 환율이 가장 큰 문제죠. 출시가가 조금 올랐지만 추가된 기능들을 보면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가볍고 음질 좋은 헤드폰이죠. 그리고 모멘텀 4보다 밸런스가 더 좋아졌어요. 튜닝 열심히 했나봐요. 그리고 aptX 로스리스 지원과 함께 EQ가 8밴드로 늘어서 극저역 사운드까지 내 맘대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과 함께 사용하거나 제가 추천해드린 EQ를 적용하시면 이 한 체급 높은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